먹고 난 뒤에 먹는 김이 아주 부드러워서 사람들이 아니 커피에 무슨 기름을 넣었어요? 할 정도로 그렇게 크리미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그런데 발효커피는 들어보셨나요? 지금부터 우리가 잘 몰랐던 커피의 진짜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담양커피농장 이명주입니다. 저희 농장은 사계절 푸른 커피 나무가 자라고 있고 커피 꽃 피고 열매가 익어가는 커피 농장입니다. 저희 농장에서는 여러 가지 커피 체험과 커피 교육, 커피도 드실 수 있고 커피 숲을 투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체험과 함께 커피를 만들어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커피 농장을 시작하게 된 계기, 어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했었는데요. 출장을 아프리카로 가게 됐습니다. 케냐를 가서 케냐의 커피 농장을 투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즉석에서 준 커피를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여태껏 먹었던 커피는 뭐였지? 그래서 새로운 커피 세계에 거기에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어서 커피가 어렵지만은 못할 거 뭐 있냐? 한번 도전해보자. 그렇게 해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커피 수확은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뒤에 있는 이 나무들이 다 아라비카 종입니다. 5월 초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커피를 수확하지만은 장마가 오기 전에 끝내주는 게 좋습니다. 생산되는 커피는 어떤 커피인가요? 저희 농장에서는 직접 지금 이런 커피를 수확을 해서 공정 과정이 일반 커피하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서 발효 커피를 만듭니다. 어디에도 없는 향기와 맛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커피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커피 잼도 만들고요. 커피 잎차도 만들고 카스카라, 커피 그리고 응용한 그런 음료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발효커피는 어떤 커피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발효커피란 건 말 그대로 발효입니다. 그러니까 공정 과정에서 커피를 발효 과정을 거치면은 커피의 본연의 맛과 함께 새로운 향과 맛이 형성이 됩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그래서 독특한 향과 맛이 사람들에게 새롭게 다가가죠. 이 생과를 가지고 발효를 합니다. 생과는 수입이 안 됩니다. 생과가 없으면 발효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커피 열매입니다. 까면은 과육이 나오고 이게 씨입니다. 씨는 한 개도 들어있고 두 개도 들어있고 세 개도 들어있습니다. 씨 빼고 과육으로 잼을 만드는 거고요. 씨를 이제 말려서 탈곡을 하면은 이런 이제 껍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온 게 이 생두. 이게 바로 이제 생두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방법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농장 커피는 이 자체를 가지고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시키면은 색깔이 이제 변하면서 그 속에서 미생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발효를 하면은 독특한 향과 맛과 우리가 접해볼 수 없는 향과 맛에 있는 커피가 이제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발효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갈면서 손에 그 감촉, 갈리는 감촉이죠. 그리고 갈면서 향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 향이 커피를 직접 가는 그런 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게 바로 발효 커피의 향입니다. 일반 커피하고 달리 코를 톡 쏘면서 깊은 향미, 침샘을 자극하는 그런 또 산미, 그리고 달콤하면서 와인과 같은 그런 과일 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와인 커피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표현할 수 없는 코를 탁 쏘는 듯한 그런 향이 있는 게 저희 농장의 발효 커피의 특징입니다. 커피로 잼도 만드신다고 들었는데 단맛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우리가 커피 그러면 일단은 딱 입에 들어가면은 쓴맛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커피가 무조건 쓰다고 생각합니다. 쓴 게 아니라 쌉싼 거겠죠? 입에 침이 많기 때문에 와인처럼 먼저 입을 헹구고 커피를 드시면은 쓴맛이 덜할 겁니다. 우리는 쓰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열매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답니다. 이 조그만 열매가 커피 체리라고 열매라고 하는데 평균 28브릭스가 나왔습니다. 25브릭스 이상이면은 그냥 놔둬도 술이 됩니다. 열매를 따서 씨앗을 볶아서 먹는 게 커피고 이 단 과육을 가지고 잼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탕이 안 들어가도 잼이 된다는 뜻이죠. 일반 잼하고 달리 얘는 설탕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한 맛, 천연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커피를 가장 많이 선호한가요? 시지 않는 커피 주세요. 식음 털털하지 않는 커피 주세요. 사람들은 고소하고 부드러운 커피를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합니다. 하지만 커피를 좋아하시는, 커피를 이해하고 커피의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들은 산미가 있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고소하고 부드러운 커피를 원합니다. 커피에 얽힌 재밌는 유래나 이야기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아메리카노는 그 탄생부터가 재밌습니다. 아메리카노. 유럽을 미국 사람들이 갔는데 유럽은 주로 이제 에스프레소를 갖다가 촥촥 먹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니까 너무 써서 머그컵에다가 물 좀 담아와라 해서 거기다가 타서 먹게 된 게 바로 아메리카노라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핸드드립이라든가 커피 머신으로 이용해서 커피를 에스프레소를 뽑아서 물을 타주면 아메리카노고 우유를 타면 라떼가 됩니다. 에스프레소 그거는 아주 농도가 진합니다. 그리고 빨리 나옵니다. 에스프레소는 뜻이 빠르다는 뜻입니다. 익스프레스, 빨리 나온 커피, 그런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많이 선호한 것 같습니다. 맛있는 원두를 고르는 팁이 있나요? 맛있는 원두를 고르는 팁은 간단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커피가 뭐 어떤 커피인지를 먼저 내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내 취향을 먼저 알자. 그리고 그 커피가 볶은지 얼마 됐는가를 또 확인을 하자. 그리고 이 커피의 볶은 정도 상태는 어떤가를 한번 확인도 하면 더 좋겠죠. 하루에 커피는 몇 잔 정도 마시는 게 적당할까요? 뭐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은 좀 커피 민감한 사람은 한 잔, 중간 정도는 두 잔, 좀 괜찮으면 세 잔. 그리고 카페인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밤에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민감도가 높은 사람은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커피 나무는 처음부터 직접 키우신 건가요? 네, 이런 나무는 지금 12년 정도 됐습니다. 커피나무는 어떤 방식으로 해도 다 발아내지는 삽목, 치목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씨앗으로 많이 발화시키고 삽목도 좀 해서 새롭게 나무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커피나무 좀 사가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판매용입니다. 저희 농장에서 수확해서 우리 커피를 만들어내지만은 커피 묘목에서부터 성목까지 얘는 지금 5년, 6년 정도 된 애들입니다. 저희 커피가 튼튼하게 키웠다고 소문이 나서 보다시피 지지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허리를 튼튼하게 키우는 게 목적이지 무성하게 해서 넘어지게끔 이렇게 키우는 게 저는 그런 목표는 아닙니다. 얘들은 지금 열매가 지금 열려 있고 꽃이 바로 피는 애들입니다. 벌써 꽃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피려고요.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면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면 얘들은 자가 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이 없어도 벌이 와도 되고 벌이 안 와도 됩니다. 자가 타가 다 되는데 그게 바로 아라비카 종입니다. 커피나무는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나요? 얘들은 사람이 사는 환경을 좋아합니다. 쾌적한 그런 온도를 좋아하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그런 구조에 적합한 그런 애들입니다. 키우는 데 있어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의할 게 딱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커피나무를 키운 사람들이 죽이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열대, 상록, 활렸습니다. 얘들은 사계절 푸른 이파리가 넘은 그런 나무란 뜻인데 얘들이 겨울을 못 난다는 거는 가을에 추워질 때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실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베란다에서 키우다가 마당에서 키우든가. 근데 그냥 베란다에다가 햇빛이 들어오니까 놔두어서 얘들은 베란다에서 덜덜덜 떨고 있죠. 대부분 그래서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99%는 가을에 추위 관리를 못해서 죽이고 1%는 이 화분 물빠짐이 좋아야 합니다. 물빠짐이. 얘들은 물빠짐이 좋으면은 얘들은 춤을 춥니다. 흙을 갖다가 논흙 아니면 산에서 산흙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빠짐이 안 좋으면 얘들은 뿌리가 썩어 죽습니다. 또 하나는 집에서 분갈이를 하면서 흙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이 화분 밑에다가 스타킹이나 양파망을 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이 처음엔 빠지겠죠. 하지만 나중에는 걸려서 물이 안 나가니까 뿌리가 썩어가서 얘들이 죽습니다. 그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화분 분갈이만 해주고 하면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커피나무도 수명이 있나요? 얼마나 키울 수 있어요? 네, 수명이 있죠. 일반 나무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일반 야생에서 놔두면은 얘들이 뭐 몇십 년 살죠. 하지만 이제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손을 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많이 수확이 안 될 때는 이제 수종기량을 하면서 제거가 되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15년 정도 키우고 나머지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수입산 커피와 비교했을 때 국내산 커피의 경쟁력은 어떤가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푸드 마일리지 제로라는 개념입니다. 가까울수록 빠를수록 신선하다는 뜻입니다. 애국에서 온 커피가 비행기로 온다면 모르지만 비행기로 오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근데 저희는 농장에서 직접 난 커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수확해서 가공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배 타고 들어오면서 검역이라든가 그런 어떤 많은 절차를 거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없고 신선도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커피 시장 어떻게 변해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국내 커피 시장은 말 그대로 커피 공화국이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한지클럽 커피 샵이고 카페죠. 이 커피샵들이 지금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가 이제 포화 상태고 탑인지는 아직도 설왕설래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커피에 매료돼 있고 그리고 동양의 차 문화권까지 지금 밀어내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차 문화가 상당히 좀 침체돼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은 아직까지도 커피 산업은 더 팽창하라고 보고 조금은 정리가 이제 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는 맨날 접하지만은 커피 문화는 아직까지는 조금 걸음마 수준이어서 커피 문화가 좀 발전이 되면은 더욱더 커피가 지금 서서히 고급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 고유한 그런 커피를 가지고 음료를 만드는 그런 음료 시장도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커피 산업은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커피의 성지 같은 그런 커피 타운을 한번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